반려동물이 평생 건강한 피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평생피부과 동물병원 박원장입니다. 날이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며칠 전에 챗GPT 4.0 터보가 발표되었습니다. 챗GPT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소개해드린 영상이 있는데 이 챗GPT 4.0 터보가 굉장히 활용도가 더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챗GPT를 가지고 강아지 아토피 관리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챗GPT4 터보가 정리해주는 대아토피 관리법. 제가 올 4월에 챗GPT가 알려주는 강아지 아토피 관리법이라는 영상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 영상은 요의 링크를 보시면 보실 수 있고요. 이 챗GPT보다 더 뛰어난 활용도를 보이는 GPT4 터보가 얼마 전에 공개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써봤는데 이전 버전보다 굉장히 활용도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먼저 이전에 챗GPT 3.5 같은 경우는 답변을 해주는 정보가 2022년 1월까지 정보를 가져서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챗GPT 4 같은 경우는 정보를 2023년 4월까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챗GPT는 4월까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알려주지만 여기에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챗GPT4 같은 경우 유료 회원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다양한 플러그인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료 회원을 가입하고 나면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 플러그인이 있고 이 플러그인 스토어를 들여다보면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터넷을 서치해서 자료를 찾아줄 수 있는 그런 플러그인도 있고 논문을 찾아서 정리해주는 플러그인, 또 유튜브 영상을 요약해주는 그런 플러그인 등 매우 다양한 플러그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러그인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챗GPT 4.0이 제공해주는 그 한정된 정보를 넘어서 더욱더 최신 정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강아지 아토피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자연요법과 보안요법 그리고 대체요법에 대한 최신 정보를 찾아서 정리해줘 이렇게 질문을 하면 챗GPT가 스콜라 AI라는 플러그인을 활용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최신 정보를 찾아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각각의 정보들이 무엇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 여기 연구 보기라고 되어 있고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 이 글에 소스가 되고 있는 논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이 논문을 살펴보면 더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플러그인을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더욱더 최신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챗GPT4를 이용해서 강아지 아토피와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해봤는데 강아지가 아토피로 인해 가려움증이 매우 심할 때 가려움증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고 물어보니까 전통 수의학 치료와 그리고 대체요법, 보완요법을 고려해서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식이요법 조절로 아토피 피부염을 가진 동물에게 특정 식품이 가려움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제한식이요법을 시도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식품을 확인하고 제거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단은 피부의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보습제를 사용해서 피부 건조를 완화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그때 천연 재료로 만들어진 보습제를 선택하는 게 좋다. 세 번째, 오트밀 목욕이 오트밀 자체가 보습 효과가 있으니까 도움이 되고 또 가려움증도 완화해준다. 네 번째로 약초요법으로 알로에베라, 카렌듈라, 카모마일 등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이러한 약초들로 로션, 크림, 목욕제로 사용할 수 있다. 다섯 번째로 어세스먼트와 환경 조절로 가정 내 환경 요인도 아토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화학물질이나 알레르겐이 있는 청소 제품 사용을 줄이고 정기적인 집안 청소를 통해 알레르기 수준을 낮춰주는 것이 좋다. 여섯 번째로 스트레스 또한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일상적인 운동이나 안정적인 환경이 스트레스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로마 테라피와 에센셜 오일. 일부 에센셜 오일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수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이런 방법들은 개별적인 효과일 수 있지만 강아지의 특정 상황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 전에 수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대체요법과 보완요법은 정통적인 치료 방법을 대체하기보다는 보조적인 역할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게 좋다고 해서 그러면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재료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라고 질문을 했더니 여기 보는 것처럼 지방이 풍부한 생선, 아마씨, 참깨와 참기름, 호두, 채소류, 특히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이런 채소에도 적은 양이지만 오메가3 지방산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대마씨, 계란, 소금에 절인 생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런 것들은 제목만 읽어 드릴 테니까 내용을 좀 더 보시고 싶은 분들은 잠깐 화면을 정지시켜서 이 내용들을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질문으로는 그러면 축산물에 포함된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축산물에 포함된 오메가6, 오메가 지방산의 비율은 축산물의 종류, 사육 방식, 사료의 종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축산물에는 오메가6 지방산이 오메가3 지방산보다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 비율은 사육 환경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사육된 축산물, 이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장식 축산을 얘기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곡물 기반 사료를 먹고 사육된 가축은 오메가6 지방산이 더 많습니다. 이는 곡물 사료, 이 곡물 사료는 GMO 옥수수를 주 원료로 만든 사료를 얘기하는 거고, 그런 사료가 오메가6 지방산을 더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풀을 먹고 자란 가축은 오메가6 지방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풀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어 풀을 주식으로 하는 가축의 육류에는 오메가3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 피부가 많이 안 좋은 경우 고기를 먹인다고 그러면 유기농 축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곳에서 축산물을 구입해 먹이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메가3 강화 축산물, 일부 축산물은 오메가3 지방산이 강화된 사료를 통해 사육됩니다. 이 방법은 가축의 육류 또는 계란의 오메가3 지방산의 비율을 증가시켜 줍니다. 그리고 가금류와 계란, 이것 또한 먹이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오메가3 강화된 사료로 키운 그런 계란을 먹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물고기에 대해서는 제 자연에서 자란 그런 물고기는 오메가3가 풍부하지만 양식 어류는 똑같이 사료를 먹이기 때문에 오메가3 지방산의 비율이 달라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와 오메가6의 지방산의 적절한 균형은 인간과 동물의 건강이 중요하다. 근데 지금 축산 환경이 대부분 GMO 옥수수로 사육된 그런 축산물이기 때문에 오메가6 지방산을 쉽게 섭취할 수 있고, 그래서 오메가3는 좀 고민을 해서 먹어야지 제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워낙에 오메가6 섭취량이 많다 보니까 그 섭취 비율을 좀 균형 잡게 해주기 위해서 오메가3 영양소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동종요법에 대한 정보도 갖고 있나 라고 물어봤더니 동종요법의 기본적인 정보들을 소개해 줍니다. 동종요법의 특징은 극소량의 물질을 사용하고, 그리고 개별화된 치료, 원칙과 방법론, 이런 주요 특징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 동종요법에 대해서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치료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효과 안전성에 대해서는 현대의학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크기 때문에 플라시보 효과 그런 식으로 평가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동종요법은 간단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수의사와 상의하고 동물의 건강 상태, 증상 이런 저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강아지 아토피로 인해서 가려움증이 몹시 심할 때
도움이 되는 동종용품 레메디가 어떤 게 있냐 했더니 이렇게 여러 레메디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레메디를 소개하고 있는데 동종용품 레메디는 개체의 특징적인 증상, 기질, 행동 이런 것 갖다가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처방해야 되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수의사와 상담을 해서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새 포메라니언 얘네들이 털이 어느 날 갑자기 빠져버리는 알로페시아 X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알로페시아 X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포메라니언은 대부분 탈모 증상을 보이는 알로페시아 X라는 질병에 자주 걸려. 그렇게 탈모된 상태에서 털이 재생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라고 물어봤더니 먼저 의학적 치료로 호르몬 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수의사 처방에 따라야 되고 장기적인 부작용 또한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멜라토닌, 일부의 경우 멜라토닌 보충제가 털이 재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의학적인 치료를 안내해주고 다음으로 영양 보충으로 오메가3 및 오메가6 지방산, 이러한 지방산은 피부와 털의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비타민 및 미네랄 보충제, 특히 비오틴과 같은 비타민은 피부와 털의 건강에 중요할 수 있다. 그리고 고품질의 균형 잡힌 식단은 전반적인 건강과 피부, 털의 상태를 개선하는 데 중요하다. 저 같은 경우는 포메라니안의 알로페시아 X가 장기적으로 사료를 먹으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건강한 먹거리를 빨리 먹으면 먹을수록 그런 문제를 예방하고 또 장기적으로 털이 빠진 상태에서 털이 재생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고품질의 균형 잡힌 식단을 먹일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피부 관리로 부드러운 샴푸 이런 것을 사용해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스트레스 관리도 털의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스트레스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의사와 상담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챗GPT-4 터보 같은 경우 과거에 챗GPT 3.5에서 정보가 한정된 것에 반해서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서치해서 최신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챗GPT 4.0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해 보시면 여러분들 각자의 관심 영역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강아지 아토피를 관리하는 데서도 더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오늘은 챗GPT 4.0으로 정리한 강아지 아토피 관리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희 평생피부과 동물병원은 단지 강아지의 증상만 억제하는 그런 대증요법으로 강아지 만성적인 기병 그리고 아토피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강아지가 피부병뿐만 아니라 보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병이나 피부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면 한번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또 강아지 피부 관리 그리고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